네, 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새해가 밝았으나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하루도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나지겠죠? 네, 주말도 네. 정말 괴로웠거든요. 예. 자, 다음 주말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곧 좀 나아질 바라봅니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김지연님께서 예. 관저에 병력이 많은 걸 몰랐다고요? 일반 시민도 아는 걸 공수처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공범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8008님께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요? 국민들은 애가 타고 화가 나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내 세금 돌려줘요. 이 추운 날씨에 한남동에서 시위하는 아들, 딸들이 부끄럽지 않나요? 한심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걸 넘어서서 그 내란 피의자 보호하라고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뉴스까지 있으니 정말 그 분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 나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내란 피의자 보호시키려고 그걸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명령하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 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네, 그 참 답답합니다. 예,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인데 네, 병사들이잖아요. 어쨌든 나라 지키라고 보냈잖아요. 지금 범죄자 지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부모들은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정말 범죄 행위 연루가 연루될 수가 있죠. 조일행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 현재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길바닥에 흩뿌려진 꽃 같은 시민들의 눈물은 또 어찌하나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공수처와 경찰 계속 영장 집행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체포 못했죠. 국민의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그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인들은 3번 이상 하면은 자, 잠깐만요. 질문을 제가 지금 조현호 기자님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논쟁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본인의 역사에 남을 텐데요. 참 이럴 거면 백브리핑 안 하면 안 돼요? 더 답답하기만 해요. 차라리 서면으로 하세요. 이 얘기가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고 위험한 얘기입니까? 망언이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뭐 개인이고 어떤 언론이고 그러나 네.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과 그걸 전면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난 못 받아들여. 그건 무법천지예요, 그냥. 그렇죠. 이 어떤 신동욱 대변인 하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판단을 법원이 하더라도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논란에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체포영장이 떨어져도 무력으로 덤비고. 버티고. 네. 아까 적절한 것이니 판단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해줬죠. 그럼 네. 저 법원의 판단이 나는 마음에 안 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법원이 있고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세력이 여당의 주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건데요.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을 넘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은요. 이게 정말 여당 의원들 아닙니까? 제가 맞습니다. 늘 얘기 이거는 지나가는 어떤 그 극우 폭도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이게 그러면 그냥 맘대로 어떤 결정도 못 따르고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에 딱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 내 맘대로 할래. 뭐냐면 왜 맘대로 할래요? 그러면 그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 논란이 있는 거야. 그 결론 냈는데요, 법원이. 그 결론 난 믿을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싸그리 다 외면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결집시키고 이제 무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의원이 판단할 것이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40여 명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갔을 때 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108명 중 40여 명이나 갔는데 당의 입장이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네.
적어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려면요. 공당이 맞다면 이 40명을 맹렬히 비난해야죠. 그렇죠. 따로 네, 지도부가. 입장을 내던지요. 저러면 안 된다고 바로 어떤 비판하고 근데 이 40명이 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당의 입장은 아니다? 방관하는 무슨 게 더 나쁜 거죠 지금.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법천지를 용인하는 듯이 행동해놓고 어떻게 이 책임을 질라 그럴지 정말 저는 이 사람들은 책임 안 질 겁니다. 우리 사회가 법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근데 이 책임을 물을 때 물더라도 이들로 인해서 망가진 시스템과 그 사회는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할 것인지가 너무나 아찔해요. 저는 제대로 처벌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바로 상식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또 남아가지고 어디서 또 모여가지고 뭔가 또 세력을 만든다면 그때는 정말 다시 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정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큽니다. 주말에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기도 했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놀이 할 때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대통령 놀이 같아요. 맞습니다. 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정말 대통령 놀인데 한가하게 무슨 자기가 따로 제3자처럼 이렇게 위에서처럼 경제가 너무 중요하고 누구 다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헛소리에 가까워요. 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시는 유시민 작가님이 오늘 최상목은 왜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그 칼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분이 유시민 작가님이 최상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꼭 해야 할 일을 절대 하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일만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실 혐의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되어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윤 정권 때 다시 조용히 복귀를 했다. 그리고 코넬대 박사학위 때부터 거시경제의 무지를 드러낸 모피아의 전형이다.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하면서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고 법인세이나 부자감세 등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손 결선을 자초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로 첫 번째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최상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도 지금 최악의 실적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무능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을 갖다 놔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경호처장 해임하고 직위 해제하고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 저렇게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은 직위 해제해야죠. 이건 뭐 거시경제의 지식도 필요 없는. 근데 앉아가지고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 큰 지금 거의 반으로 분열되고 동강이 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 이상의 죄를 짓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할 누가 이 사람 보고 유능하게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할 일, 최소한의 할 일만 좀 했으면 하는데 그 최소한의 할 일을 안 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말 날밤을 새면서 이 추운 날씨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은박 담요를 두르고 자리를 지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키세스 초콜릿 같아서 키세스 시위대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경이롭다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젊은 아들과 딸들이 이 추운데 분명히 저러다가 진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을 윤 대통령 지지자 시민들인 것처럼 게시했다가 사진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뉴스 바로잡겠다고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킨 사람인데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윤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아주 막 던져요. 방통위 갔더니 방송 다 박살내고 뭐 그냥 딱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죠.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죠. 그 분야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뭐 기억나는 것만 한두 가지 맞습니다. 의료개혁 한다면서 의대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그다음에 무슨 과학기술 카르텔 깬다 무슨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다 과학기술계가 박살이 났고요. 박살났죠. 지금 사실 의료 붕괴 때문에 독감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3주 전에 비해 10배 이상 지금 환자들이 늘었는데 의료 붕괴 때문에 지금 병상이 없어가지고 이게 폐렴 환자마저도 갈 병원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감이 늘어나는 수치가 그래프로 봤더니 너무 높은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도 병실 부족에 영향을 미쳤고 전공의 90%가 또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코로나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는 많지만 그 의사가 그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전 나는 거죠. 국민을 고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사법 체계를 박살내고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반드시 잡아냅시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내세요.